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광화문 집회가 문재인 탄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일입니다. 만약에 권력이 조국 수사를 막는다 그러면 문재인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 집회는 이미 괴물로 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월 9일의 광화문 집회는 지난 10월 3일의 집회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민심의 물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을 끝끝내 지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의 폭발이 10월 9일에 광화문 집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한국당 동원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진해가지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 뿐이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집회가 9월 28일에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를 더 이상 숫자 싸움은 안 된다 그러면서 좌파들을 완전히 입 다물게 만든 결정타였다 그러면 10월 9일의 광화문 집회는 그동안 동원된 군중이라고 주장해왔던 민주당의 입과 그럼에도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던 문재인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치명타를 안긴 집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는 조국 사퇴에서 문재인 탄핵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에 나온 국민들은 한결같이 후한무치하면서 철면피인 조국에 대한 분노와 함께 문재인 독재에 항거하고자 나왔다고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구호가 문재인 하야였습니다. 지난 3일만 해도 문재인 하야보다는 조국 사퇴, 조국 구속,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는데요. 9일의 광화문 집회의 메인스트림은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하야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청계천 광장에서 서울대 유조 인턴 증명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날 집회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제 조국은 조소를 넘어서 철면피로 이어졌고요. 문 대통령은 조국 수호에 대한 비난에서 독재자라는 비난으로 흐름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하야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격해졌을까요? 국민들의 감정적 분노가 격해진 가장 큰 이유는 집권 여당 등 권력 핵심층의 조직적 수사 방해 때문이었 그랬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서 영장을 남발하는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겁박한 거죠. 여기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또다시 조국 지지층만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국민적 감정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염장을 질렀다는 거죠.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는 그런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온 수많은 국민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들의 존재마저도 무시해버리는 만용을 저지른 겁니다. 이미 인권이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런 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안을 내라고 닥달을 했고요.
검찰 수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사법 방해까지 서슴지 않았던 대통령이 이젠 광화문 광장에 나온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까지 난도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영장 전담 판사로 추가 배치됐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입니다. 명재권 판사는 운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그러니까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인데요.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법원의 관례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의자가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32건에 대해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코드 판사에 의한 코드 영장 기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데요.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교사 채용 관련 정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고 어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의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구속 사유에는 범죄의 중대성도 포함되는데 채용비리 2억 원 수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사법농단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 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는 편가르기가 이젠 법원에까지 번진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민심의 귀를 막더니 이젠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될 법원까지 법보다 우리 편을 앞세우면서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문재인 정권의 조국 일가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이젠 법원까지 합세해가지고 이를 추인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2019년 10월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이젠 대놓고 조국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 수호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에 가세하고요, 법원까지 합세한 상황에서 이젠 법무부가 조국에 대한 수사는 안 된다 그러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이끌고 있는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이 8일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의 기준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가 기소되는 시점이라 그러면서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지금 모든 조국 일가의 범죄 중심에 조국 장관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죠. 그런데 법무부가 조국에 대해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나섰다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검찰의 조국 수사를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이 황희석 단장은 민변 출신입니다만은 조국 장관이 취임한 후에 첫 인사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뭘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조국 장관을 사법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이 정권이 막는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용도 폐기된 인물입니다. 더 이상 장관도 아니고 이미 피의자 조국으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한다는 것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가로막는 것이고요. 그 흐름은 이제 문재인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10월 9일 집회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유를 훨씬 넘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난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희망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집권 2년 만에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역시 형편없이 추락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건 뭐냐? 우리보다 자식 세대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다는 데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것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그런데 이런 사회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리그에 갇혀가지고 나머지 국민들을 경기장 밖으로 몰아내는 괴물로 변신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원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 제주 수죽 복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괴물로 변해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이 글이 담고 있습니다. 이 군주민수에 따르는 말이 바로 역천자망입니다. 역천자망.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하기 마련이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광화문 집회가 문재인 탄핵으로 번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이죠. 만약에 조국에 대한 수사를 권력이 가로막는다 그러면 이제는 문재인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광화문 집회는 이미 괴물로 변해버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